안녕하세요. 2016 0852 신지훈입니다. 오늘은 총위치기 공화 10주차 나비치 매물 선행학습 과정 30분 스피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발표 PPT는 신종호 교수님께서 제작해주신 프레지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치 매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치 매물이란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의치상인 납입치를 영구의치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납입치를 함 속에 넣고 섞거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지의치 제작을 위한 매몰 준비 1년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메모를 진행하고 2차 메모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섞어 분리제 도포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모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의 목적이란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준 이 메모를 하기 전 단계가 왁스 덴처인데 그 왁스 덴처를 이제 레진 덴처로 바꾸기 위해서 메모를 진행을 해서 어, 왁스 덴처를 레진 덴처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그 왁스 덴처에서 레진 덴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형성하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몰 과정을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를 해서 이제 왁스를 다 날려 보내준 다음에 냉각시킨 그림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날려 보내준 그 자리에 레진을 전입하는 간단한 일련의 과정, 이 뒤에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메모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환면 인기 형성인데, 이 교환면 인기 형성은 이제 레진상 의치는 온성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저희들이 왁스에 대해서 배웠듯이 왁스라는 그 재료 자체가 열에 굉장히 민감하고 열로 인해서 이제 부피 변화가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왁스도 그렇게 변화가 이제 있지만 레진도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레진상의 의치가 온성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이제 인공지의 배열 상태 변화를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교환면 인기를 형성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기 하부 구조의 리마운팅 지그를 고정을 시켜서 모형 지지대 위에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경소코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왁스 테두리를 형성을 먼저 첫 번째로 진행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모형 지지대 위에 경소코를 혼합해 놓고 교합기에 붙여있는 상하 납입치에 교환면을 가볍게 접촉을 시켜 중심교합 상태로 교환면 인기를 체득을 합니다. 이 교환면 인기의 깊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구치부 구별 없이 모두 1mm 정도 맞게 교환면을 인기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수코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접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석고가 경화가 되면 교환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부를 조각도로 삭제한다. 이 과정은 이제 절취유도봉이 절취유도판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경석고가 경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 후
이 전치부와 구치부 교환면 인기를 할 때 1m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m 정도만 될 수 있게끔 과잉 부위는 삭제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합기에서 납입치 모형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교합기로부터 상하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부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나이프를 넣고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서로를 분리한다. 이때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희들이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형성시켜 주었던 이 인덱스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석고를 분리할 때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은 납입치를 매몰하여 음영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수지 의치를 제작을 위해서 왁스, 모형, 인공치 배열, 의치상 조각을 다 마친 이 왁스 모형과 함, 상암, 함, 디스크, 상암함, 디스크, 그 다음에 플라스크, 리드 그렇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의 종류에는 갑, 형성용 함, 컴프레시브 몰딩, 플라스크, 유입입 성형용 함, 푸얼 몰딩, 플라스크, 주입 성형용 함, 인젝션, 몰딩, 플라스크 이렇게 3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갑 성형용 함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 같은 경우에는 의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 가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 저희들이 이제 실습으로 진행하게 될 방법으로 시압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줘서 이 레진을 왁스가 녹은 자리에 주입을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 성형용 함을 이용할 때는 납입치를 경속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 가액을 혼합하는 병상이 되면 가장 중요한 병상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내부로 레진을 전입한다. 저희들이 실습을 하게 될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입 성형용 함입니다. 이 방법은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매몰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 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넣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입 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다. 이렇게 레진을 이러한 유입 성형용 함에 넣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진으로 이제 총이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총이치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한 10분 정도로 해서 교수님이 올려준 동영상이 있는데 총이치를 이제 매몰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뭐 중합하는 과정이나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을 한 번씩 보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입 성형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속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열 중합 레진을 함 속의 음영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전입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기구는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하고
주입 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나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주입 성형용 함의 납입치 매몰은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석고로 하는 것이 좋고 병상의 열 중압 레진을 함 속에 음영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을 위한 피스톤의 압력을 이용한다. 피스톤의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 병상의 열 중압 레진을 넣어준다는 거 잊지 않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이 주입 성형용 함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교수님이 PPT로 해주셨는데 이 방법은 저희들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아직 크게 와닿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이 기구여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지식으로 쌓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나왔던 이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제작 과정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제작 과정 동영상도 저희들이 그냥 주입 성형용이나 뭐 유입 입 성형용 그러한 방법이 있고 뭐 함이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알아야 저희들이 나중에 기공으로 나아갔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기공소에서 만약에 기구가 없다면 이러한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그 다른 방법을 또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의 제작 과정의 동영상도 교수님이 직접 올려주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우 이젝터 타입 함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우 이젝터 타입 플라스크의 구성 부분은 A. 플라스크 리드, 세퍼레이블 커버, 디스크, 플러그, 넉아웃 플레이트, 상함, 하함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듯이 A가 상악용 하함, B가 하악용 하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과 납입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한다. 납입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한번 잡아보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메모를 하고 레진을 주입할 때 위치에 굉장히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 내부의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여유가 있도록 석고를 부어 주어서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상악은 이렇게, 하악은 이렇게 배열을 해서 저희들의 메모를 준비를 미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지하의 전치부 절단면 또는 구치부의 교두정 사이의 간격은 최소 6mm 이상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공간 부여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메모를 3단계로 총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 부여를 또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모형에 물을 흡수를 시켜주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메모를 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성할 때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시킨 모형을 메모를 하게 되면 이제 매몰제에 있는 수분을 모형이 뺏어갈 수 있고 또한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수분을 흡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형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형이 나올 수도 없고 또 매몰제의 수분을 배송하기 때문에 매몰제에도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므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방지해줘야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모형을 더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모형에 물을 묻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형에 이제 물을 묻혀서 또 너무 많이 묻혀주면은 과도한 수분 때문에 모형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5에서 한 10분 정도만 물에 넣어서 수분을 머금을 수 있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공 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바셀린 등의 석고 분리제를 도포한다. 왁스는 이제 저희들이 열을 과할 때 이제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모형이나 뭐 치은에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인공 치아 같은 것도 이제 석고분리제를 발라주면은 이제 레진을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 치아와 치은을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부분에 바세린이나 뭐 석고분리제를 발라주는 그런 매몰의 준비 과정 첫 번째 석고분리제를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에 매몰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모형에 앞접할 때 겹쳐지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얇게 붙이는 이 단계를 통해서 이제 매몰제가 모형에서 붙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한 모형을 앞접할 때 겹쳐지는 부위가 이제 생기면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기 위해서 얇게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한 겹만 겹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모형의 분리제만 도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 내면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두껍게 도포하게 되면은 층이 생겨서 이제 왁스 워시할 때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해서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하여 경석고 매몰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정말 펴 발라서 최대한 이제 이 바셀린이 묻은 듯 안 묻은 듯 할 수 있도록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비치 매몰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매몰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모형과 이쪽 바로 치아까지 올라가지 않고 치은까지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첫 번째 1단계 매몰 먼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석고로 혼합하여 하암의 반쯤 정도 채우고 모형의 전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납입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리치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1단계의 매몰에서는 이제 치아나 이런 것에 이제 닿는 것이 아니라 의치상을 만들어준 그 모형이 1단계 매몰에서 이제 고정을 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1단계 매몰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앞서 이제 봤던 거와 같이 뭐 치아에 매몰을 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라 바로 그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1단계 매몰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 같은 경우에는 스파츌러로 제거해서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는다. 그리고 참고로 이 메탈 투 메탈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부위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비추가 부착된 모형의 리치는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1단계 메모로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 언더컷이 없이 면이 매끈하도록 손질을 해준다. 상하 모형의 순축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경우 상하함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서 메모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과정에서 보이듯이 전방을 약간 올려가지고 경사시켜 메모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메모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용기 부위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럭아웃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용기 부위가 이제 하악에 있는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위를 채워서 블럭아웃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메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 메모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메모를 끝낸 후에 그 위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발라서 이제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하고 메모를 하게 되면 이제 매몰자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비추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또 발라주고 석고 분리제도 이쪽에 발라줌으로써 2단계 메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메몰의 중요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인공치아를 이제 꼼꼼하게 메모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먼저 메모를 하고 또 교합면은 완전히 덮여지지 않도록 교합 절단면과 교합면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보이도록 이제 걷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상하함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 제가 앞서 말했듯이 가 되어야 하고 보통 석고를 상함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한다. 교합면 부위가 이제 약간 덮이도록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환면을 이제 약간은 보이게끔 그렇게 메모를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 부위의 교환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한다. 말씀드렸듯이 교환면, 절단면을 이렇게 다시 섞고 메모를 했던 거에서 이렇게 도려내주는 그런 형성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단계 메모를 하기 위해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는데 2단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단계에서 이쪽 부분에 이제 언더컷을 조금 형성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제 3단계로 경속고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경속고의 양이 좀 되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으로 2단계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3단계 이제 경속고를 메모했을 때 좀 더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에서 조금 과잉으로 언더컷을 이제 석고로 부여해 준다는 거 이제 잊지 않고 부여해 준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3단계 메몰에서 경속고를 혼합시킨 다음에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고 경속고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여 뚜껑을 닫아줍니다. 여분의 경속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속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경속고를 채워준 다음에 상함을 눌러서 넘쳐 흐르는 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시압이나 뭐 원성이라는 과정에서 석고가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된 석고는 분리해준다는 거 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모를 끝나게 되면 뚜껑에 구멍으로 넘쳐나온 여분을 경석고로 깨끗이 제거하고 화물 클램프에 넣은 다음에 경석고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팽창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치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팽창을 막기 위해서 클램프나 프레스에 넣어서 팽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프레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책에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30분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왁스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레진으로 이제 왁스를 녹인 다음에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왁스를 녹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PPT의 프레지에서 나왔듯이 왁스 워시랑 보일아웃 오브 왁스 이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제 메모랑 경석고가 경화하면 이제 레진을 전입한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하암을 분리해서 함 속의 나비치에 왁스 및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왁스 워시 블럭아웃 오브 왁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이제 함을 온수에 담가 내부 왁스를 연화시킨 다음에 상하함을 분리시켜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도씨의 온수에 5분에서 10분 동안 담궈서 왁스를 이제 녹이지 않고 연화시켜서 함을 분리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제 왁스를 녹여주는 방법이고 또한 그렇게 왁스를 녹여줘서 함의 공간을 이제 형성을 해주면 함을 분리해서 남은 왁스, 모형의 치아에 붙어있는 왁스를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음 단계인 후연 폐쇄와 릴리프를 진행하고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까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형성해주는 것이 이제 의치상 후연 폐쇄입니다. 의치상 후연 폐쇄는 상하그치 후연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한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영국외와 경국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 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상하그치의 음압을 향상시켜 의치의 유지력을 증진시켜주고 레진의 중압 수축이나 금속상의 주조 수축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레진 의치상에서 중압 시의 수축 변형으로 부위가 짧아지거나 점막에서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치상을 다듬질할 때 후연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의치상 후연 부위의 연마면을 삭제하여 구개면과 동일한 평면이 되게 하므로 이물감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치상 후연 폐쇄도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웬슨법 1과 스웬슨법 2로 나비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비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하는 구개의 양측 구개선 부위에서는 넓고 구개골의 후비극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 부위는 좁게 형성해주는 그러한 스웬슨법 1 나비형, 스웬슨법 2 작업 모형상에서 의치의 후연 위치로부터 2에서 3mm, 전방의 깊이 1에서 1.5mm, 폭 1.5mm의 V 형태 굴을 너치 조각도와 같은 예리한 기구로 형성하는 것. 그 방법이 스웬슨법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의치상 후연 폐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연 폐쇄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총이치를 만들어서 음압을 형성해주는 이유로 이제 접착력을 좀 더 좋게 해서 저희들이 총이치의 가장 큰 단점이 치아 조직 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아 지지에 비해서
접착력과 뭐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지지하는 거에 있어서 치아보다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후연 폐쇄를 통해서 음압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겁니다. 이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중합되기 전에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의 액이 석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 음영과 모형 표면의 방수 처리가 되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한쪽으로부터 신속하게 균일한 두께로 도포를 하고 또 두 종류의 붓을 종류의 붓과 이제 크기가 다른 붓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붓은 인공치아 주위를 도포할 때, 또 큰 붓은 그의 모형과 석고 음영 내부를 도포할 때 사용합니다. 인공치아 주위에 레진 분리제가 묻게 되면 의치상과의 결합이 방해되고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틈은 후에 환자가 의치를 사용하는데 음식물 잔사가 침투되어 흑선형으로 착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치아 주위에 묻어있는 분리제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함을 세워두어 물기가 밑으로 빠질 때까지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는 이제 완전 건조된 상태에서는 이제 끈적한 상태가 되어 붓에 묻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제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여러 번 분리제를 발라주면은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공간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제도 굉장히 얇게 또한 표면만 바를 수 있도록 주의해서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0분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